넷플릭스를 뒤집어 놓은 의외의 화제작, K-팝과 테마라는 독창적인 조합에 한국 감성까지 완벽하게 장착해 입소문만으로 팬덤을 만든 작품,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 신작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난리인지 각종 비하인드와 함께 시즌2 관련 소식까지 싹 다 정리해봤습니다. 루미, 미라, 조이로 구성된 3인조 걸그룹 헌트릭스, 대형 스타디움 공연마다 매진 행렬, 전세계 팬심을 뒤흔드는 K-팝 슈퍼스타인데요. 이들의 본업은 따로 있었으니 수세대에 걸쳐 내려온 악령 사냥꾼. 이들은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에 불을 지피고 그들의 유대감을 모아 혼문이라는 방패를 만들어 세상을 탐내는 악령들을 물리쳐왔죠. 여기서 악의 군주 기마가 이들을 가만둘 리 없었으니 헌트릭스의 무대와 팬덤을 빼앗기 위해 사자보이즈라는 K-팝 악령 보이그룹을 결성. 무대 위에서 정면 승부를 펼치게 된 두 세력 사이 피어나는 비밀스러운 사랑과 흔들리는 우정, 말하지 못한 비밀과 진정한 자신을 받아들이는 성장서사가 펼쳐지죠. 다소 유치한 제목과 스토리, 진입장벽이 꽤 높아 보이지만 입소문만으로 넷플릭스 글로벌 시청 1위를 기록한 이 작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시리즈로 애니메이션 역사를 뒤집은 소니의 신작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믿고 볼 만한 퀄리티를 자랑하는데요. 눈을 뗄 수 없는 화려한 비주얼은 물론이거니와 스타일리시하고 리듬감 넘치는 액션, 생동감 넘치는 감정 표현에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독특한 세계관을 빠르고 안정감 있게 펼쳐내는 탄탄한 전개까지 평단과 관객 모두 호평을 전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에 봤던 마법소녀물을 다시 꺼내보는 듯한 추억도 느낄 수 있어서 동심 장착하고 더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인들에겐 특히 더 반가울 수밖에 없는 작품이니 보통 해외에서 한국을 묘사한다고 할 때 좀 걱정부터 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겉핥기 느낌의 알맹이는 전혀 한국스럽지 않아서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은 한국의 디테일을 굉장히 잘 묘사해서 오히려 놀라운 경우예요. 남산타워를 비롯한 서울 곳곳을 현실감 있게 담아낸 건 물론 온갖 계절이 뒤섞인 사람들의 의상을 통해 한국의 날씨를 그대로 재현하고요. 아이돌과 의사가 함께 찍은 사진이 나열된 병원 내부, 힘들 땐 국밥 말아먹는 밥심이나 젓가락 아래 티슈 한 장 까는 디테일에 포작도가 연상되는 호랑이와 까치를 신스틸러로 내세우고 1월 어봉도 배경에 무대까지 펼쳐내는 한국의 소울이 제대로 담긴 작품이라는 점에서 더욱 반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 감성을 제대로 살려낸 감독이 궁금해지죠. 장화신은 고양이, 트롤, 미니언즈2 등 굵직한 작품으로 커리어를 쌓은 한국계 미국인 감독 매기강이 K-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첫 장편 연출 데뷔를 치렀는데요. H.O.T, 서태지와 아이들 등 1세대 K-팝 그룹을 덕질하며 자라왔다는 그녀. 주류 미디어에선 본 적 없는 독창적인 시각적 세계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품어왔고 20년 전부터 한국 배경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 목표 삼아왔다고 하죠. 한국 민속 설화와 괴담을 모티브로 멋진 여성 들이 중심에 선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는 오랜 바람, 그를 현실로 옮기는 작품이 바로 K-팝 데몬 헌터스였습니다. 원래 매기강 감독이 구상했던 초기 버전은 지금보다 훨씬 아시아적 정서가 강한 작품이었다고 해요. 집안의 문제아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루미가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운명을 깨닫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가는 이야기였는데 여기에 한 방에 킥을 더한 소재가 바로 K-팝이었죠. 감독은 세대를 이어 악령을 사냥하는 여성 헌터들이란 설정을 만들며 자연스레 무당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어쩌면 한국 최초 사람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펼친 이들이라 볼 수 있을 전통 무당, 노래하고 춤추며 마을과 공동체를 지켜낸 무당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현 시대 아이돌 콘서트 문화에 이식시킨 거죠. 전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는 샤머니즘을 통해 만인의 공감을 챙기고 현 시대 중심에선 K-팝을 조합시켜 트렌디함을 더한 남다른 센스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돌 슈퍼히어로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기존 여성 슈퍼히어로 캐릭터를 뒤튼 새로운 유형의 인물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롭죠. 보통 여성 히어로는 모든 것이 완벽한 슈퍼우먼으로 묘사되곤 하는데요. 헌트릭스 멤버들은 김밥과 컵라면이 최애 음식에 친근한 잠옷바지를 즐겨 입는 어딘가 진짜 살고 있을 것 같은 현실감이 돋보이는 인물들입니다. 일상적인 모습으로부터 비롯된 친근함 덕분에 관객 역시 이들의 상황에 더욱 쉽게 몰입할 수 있고요. 영화가 공개된 뒤 캐릭터의 모델을 궁금해하는 글들도 많았는데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이치와 블랙핑크, 트와이스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루미의 모델은 블랙핑크의 제니, 미라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모델 앨리스로부터 직접적인 영감을 받아 디자인되었다고 하죠.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은 사자보이즈. 진짜 영혼 없는 악명들인데 본업엔 굉장히 충실해서 되게 그 간극이 웃긴 신스틸러로 활약하는 캐릭터들인데요. 감독님 인터뷰를 보며 아이돌, 덕질에 진짜 진심이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자보이즈를 디자인할 땐 아이돌 그룹 특유 아키타입에 집중했다고 해요. 이미 팬들은 그 아이돌 그룹의 멤버 전형, 그 구성의 공식들을 다 깨뚫고 있으니까 그런 복근 담당, 감성 담당, 저음 래퍼에 특화된 막내 등 관객이 원할 캐릭터의 역할과 외모를 완벽하게 구성할 수 있었다는 비하인드를 밝혔죠. 사자보이즈 멤버를 구성하기 위해 감독과 미술팀은 본인 최애들의 사진을 벽에 도배했다고 해요. 직원들이 점차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자신의 픽들을 막 추가했고 레퍼런스로 각종 모델, 아이돌들이 총출동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BTS, 스트레이키즈,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디자인에 큰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가장 신경 쓴 멤버는 단연 진우죠. 감정선이 살아있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아이돌보단 K-드라마 배우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데요. 차은우와 남주혁이 그의 메인 레퍼런스였다고 하죠. K-팝 데몬헌터스의 가장 큰 의외의 매력, 노래가 굉장히 고퀄이고 중독성도 강합니다. 실제로 K-팝 차트에 오를 법한 곡들을 만들기 위해 테디를 비롯해 유명 프로듀서들이 협업했다는 사실. 보통 영화에서는 편집본이 나온 뒤 음악 작업을 시작하기 마련인데 K-팝 데몬헌터스는 음악이 먼저였습니다. 영화 속 음악들이 단순히 극의 흐름을 따라가는 삽입곡이 아니라 진짜 K-팝처럼 독립적인 음원으로서도 완성도 있게 들리길 바란 제작진의 진심이 담긴 부분이었죠. 이 작품이 뮤지컬 장르이긴 하지만 보통의 뮤지컬처럼 막 인물들의 감정을 노래하는 작품은 아니고 K-팝 소재 작품이었기 때문에 들었을 때 중독성, 뭔가 즉각 반응이 오는 비트와 훅 그런 음악적 요소도 훌륭해야 하는데 서사에 좀 녹아드는 곡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이야기와 음악 사이 균형감을 잡아내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식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했다고 해요. 이 작업이 영화를 만드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하죠. 놀랍게도 이 작품 결말도 여러 버전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작진 모두가 진우가 해피엔딩을 맞는 그림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위대한 사랑 이야기는 서로를 변화시키는 것이라 말하며 결국 이들이 영원히 함께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꾸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서로의 삶을 변화시킨 이들의 서사가 여운을 전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진우의 죽음으로 업그레이드된 루미의 사인검을 다음 시즌에서 만나보고 싶은 건 저뿐만은 아니겠죠? 꽉 닫힌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지만 떡밥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루미의 부모, 헌터였던 엄마와 악령이었던 아빠는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됐는지, 셀린과는 어떤 관계인지, 무엇보다 3명의 소녀가 어떻게 헌터로 선택된 건지 알고 보면 이와 관련한 백스토리가 모두 탄탄히 존재했지만 이번 영화는 루미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야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나머지 설정은 과감히 덜어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아직 모르는 이야기가 꽤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감독이 직접 확장 가능한 서사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밝힌 만큼 이 흥미로운 세계의 다음 장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K-팝 데몬헌터스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화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